안녕하세요. OSC 엔지니어 여러분, 먼저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MLOps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MLOps는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의 준말입니다. 여기 계신 DevOps 엔지니어분들이 잘 아시는 DevOps의 머신러닝 분야에서의 확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머신러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건 머신러닝 연구 분야에서 관심사인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많은 것들을 관리하고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우선 공통의 관심사죠. 앞서 얘기했던 학습, 그러니까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죠. 하나에 만족할 만한 예측 모델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각각의 과정들은 반복적으로 시행됩니다. 예측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데이터를 탐색하여 어떤 오류가 있는지, 그리고 피처 엔지니어링은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단계, 그리고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튜닝하는 단계, 또 학습 모델을 평가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확인하는 단계, 또 모델의 설명력을 확인하는 단계. 이번 시간에 이러한 단계들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건 꽤나 복잡하고 지루한 단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도 결국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의사소통 과정에서 개발 참여자 상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수들, 또는 수작업을 함으로써 개발자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여러 가지 유형의 실수들이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 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은 모델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모델 성능 평가 과정에서 사용된 평가 데이터를 또는 평가 지표를 왜곡할 수도 있다는 의미도 있고요. 여기서 왜곡은 데이터에 무의식적으로 반영된 인간의 편향도 포함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종교적이라든지 아니면 인종적 또는 성별에 대한 편견 같은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예기치 못한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작업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입력물과 만들어진 출력물을 잘 기록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감이 아닌 프로세스에 의해서 말이죠. 물론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모적인 반복 작업이 있다면 이것을 자동화시켜서 인간의 노고를 줄여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한 발 더 나아가 프로덕션 환경에서 단계별 작업의 흐름 절차를 코드화해서 잘 만들어진 예측 모델을 이후에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덕션 환경에서 앞서 얘기한 공통의 관심사 외에 또 어떠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까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개발된 시스템 운영할 때 소스를 리빌드해서 다시 배포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물론 미처 인지하지 못한 논리적 또는 물리적 오류를 인지하고 이를 수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면 아마 비즈니스 상황의 변경으로 인해, 즉 요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소스의 변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에서는 이 외에도 재배포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예측 모델의 정확도가 최초 모델 배포 시 정한 기준보다 낮아졌을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모델을 재학습하여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예측 정확도를 담보한 후에 다시 모델을 배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모델을 배포하기 전에 배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하는데요. 이 검증된 결과가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 단계에 사용된 평가 지표와 평가 지표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가령 평가 데이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골고루,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의 분포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하고요. 물론 이 데이터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인간의 선호와 같은 편향의 개입이 없이 랜덤하게 잘 뽑아져야겠죠. 그리고 평가 지표도 잘 선택되어야 합니다. 만약 분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암을 진단하는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양성 또는 음성으로 예측되겠죠. 그런데
이 평가 지표 중 하나인 accuracy를 사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을까요? 보통 암 진단에서 양성일 가능성은 음성일 가능성보다 월등히 높은 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학습 시 사용했던 전체 데이터 중에 상당 부분의 관찰 데이터는 아마 음성일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때 우리의 평가 데이터가 이러한 데이터의 임밸런스를 고려하지 않았고 우리의 모델은 무조건 음성으로만 예측, 그냥 막 때리는 거죠. 예측한다고 하면 비록 평가 결과는 좋게 나와 우리는 이 모델은 정말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코 이 모델의 성능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신뢰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양성의 비율이 0.1%인 무작위 샘플 데이터를 모델이 무조건 음성이라고 찍어 맞춰도 이 모델의 정확도는 99.9%가 됩니다. 왜냐하면 accuracy라는 평가 지표는 전체 샘플의 개수에서 올바르게 예측된 샘플의 개수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평가 데이터와 평가 지표를 잘 정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여 모델을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델의 성능은 변하게 마련인데요. 왜냐하면 상황은, 그러니까 데이터는 항상 변하게 마련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휴대폰을 생산하는 제조 공정이 있고 여기서 휴대폰의 외관을 촬영해서 촬영된 휴대폰 이미지 속에서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모델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최초 학습 시 사용했던, 그러니까 제조 공정에서 입수한 휴대폰 이미지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촬영된 휴대폰의 이미지와 항상 비슷하다고 아니면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조명도 노후되게 마련이고 그러면 조도나 광도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컨베이어 벨트도 낡게 마련이요. 움직이는 속도나 각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의 변화에 따른 모델 성능의 변화를 얘기하고 머신러닝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데이터 드리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프로덕션 환경에서 고려해야 할 게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에서는 엄청난 양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보통 딥러닝으로 해야 하는 문제는 학습 시 굉장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물론 모델의 학습 시 사용된 알고리즘 아키텍처 또한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엄청난 양의 컴퓨터 리소스가 사용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델을 학습할 때 메모리나 CPU, GPU 같은 자원들을 적절히 잘 배분하고 관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리소스가 일도 않고 놀고 있지 않게 하고 또 어떤 리소스가 부하가 생겨 병목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필요 없이 너무 많은 자원을 할당하면 돈을 날리는 것이고요. 필요한 만큼의 자원이 없으면 시간을 날리는 것이 되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모델 학습 시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요. 이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제가 예전에 자연어 데이터로 버트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분류 모델을 만들면서 실험했던 결과인데요. 여기에 보시는 내용은 전체 시행의 일부분이고요. 여기서 주목했으면 하는 내용은 우선 하이퍼 파라미터들인데요.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과정, 즉 튜닝 과정은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입니다. 여기 열거된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전체에서 중요하게 튜닝해야 될 일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대략 한 7개 정도? 하나, 둘, 7개 정도죠. 네, 자, 그러면 이 7개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각각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대략 적게 잡아 3개, 사실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3개라고 가정을 한다면 튜닝 시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 그러니까 조합이죠. 이 조합은 몇 가지일까요? 우리는 이 조합별로 학습을 해야 하거든요. 튜닝을 해야 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학습 시간인데요. 최대 15일이 걸린 것도 보이는데요. 물론 리소스의 제약에 의해서 학습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프리트레이닝 과정이 적게는 7.5일인데요.
다시 말해서 앞서 얘기한 하나의 하이퍼파라미터의 조합으로 만든 시행의 결과를 확인하는데 최소 7.5일이 걸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발자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코딩 한 번 하고 컴파일 했는데 오류가 있는지 어떤지를 7.5일, 많게는 15일 이후에 확인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직 학습 시 사용한 데이터, 그러니까 피처들의 조합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할 때 컴퓨터 환경이 서버는 여러 대였는데 GPU는 서버당 하나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다른 데이터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조합으로 정신없이 작업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꽤나 괜찮은 정확도를 가진 결과를 확인하고 기쁜 나머지 정리도 안 하고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 기억력만 믿고 그리고 메모해둔 내용만 믿고 며칠을 돌렸는데 작업했을 때 사용했던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워드피스 모델을 이용해서 토커나이징을 먼저 하고 그것을 토대로 랭귀지 모델을 학습시키는데요. 아무튼 워드피스 모델 결과로 만들어진 사전이 어떤 설정으로 만들어졌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5일 동안 작업한 거 날린 거죠. 왜냐하면 재현이 안 되거든요. 저의 경험에 비추어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이러한 복잡한 관리를 인간의 기억력과 감에 의해 수작업으로 실수 없이 그것도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복잡한 것들을 잘 관리해 줄 기술과 프로세스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인간에 의해 잘 사용되어져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부터 운영까지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생산적으로 잘 관리될 때 이것을 MLOps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MLOps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었습니다. MLOps에 대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